자, 계속해서 수요 초대석 피플 인사이드 이어갑니다. 여러분은 영화를 볼 때 장면에 맞는 음악이 흘러나오면 그 영화에 더 깊이 몰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음악으로 영화 장면을 떠올리기도 하면서 그 영화를 기억해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영화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참 큰데 음악 자체로 또다시 주목받는 기회는 드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음악 작곡가 한 분을 만나보는데요. 부산에서 나고 자란 부산 출신의 작곡가입니다. 작곡가 손한묵 씨를 자리에 모셨는데 부산 영화음악협회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영화도시 부산에서 영화음악 제작 인프라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지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보죠.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작곡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곡가 손한묵입니다. 네. 자, 제가 소개할 때 그 부산에서 나고 자란 부산 출신의 작곡가다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지금은 영화, 드라마 음악 작곡가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좀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영화는 이제 코로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작업을 못 하고 있고 네. 아무리 밀려 있는 작업들이 있으니까 그 개봉 못한 게 되게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는 지금은 좀 쉬고 있고 네. 드라마는 지금 방송되고 네 오늘 저녁에 방송되고 있는 TVN 조선 경신과 유세풍이라는 드라마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영화 음악 작곡가로 활동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6, 7년,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20대 중반부터. 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영화 음악을 한 거는 뭐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라도 할 수라고 있긴 하겠는데, 네네. 그러니까 가사가 없는 음악을 만든 것 자체는 고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실제로 단편 영화나 이렇게 완전하게 음악가로서 활동을 한 거는 한 7, 8년. 오. 근데 그 음악도 사실 장르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 음악이라고 하면 어떤 작업인지, 또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그게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드라마 혹시 보세요? 드라마요. 사랑의 이해라는 드라마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안 봤는데 네. 어쨌든 보면은 정말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요. 네. 힙합도 있다가 클래식도 있다가 그렇다 보니까 한 작곡가가 여러 장르의 음악을 만들어야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요? 그럼 되게 폭넓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올라운드라고 생각하고 보통 작업을 하죠. 그래서 무시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시하는 이유는 뭔가요? 왜 무시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전문성이 들어서 없다는 건가? 클래식 입장에서는 클래식도 모르는 사람이 클래식을 한다. 또는 진짜? 힙합에서는 힙합을 모르는데 힙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그렇다면 작곡가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영화 음악에 발을 디디게 된 건지. 그러니까 그거를 올해 그러니까 22년도에 되게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오? 정답은 모르겠다요? 네, 중고등학교 때는 밴드를 하다가 네. 옛날 서태지 혹시 아세요? 서태지. 네. 좋아하진 않았는데 잘 알고 따라 불렀죠. 네, 서태지가 이제 BBC 오케스트라라는 이제 영국의 락 밴드랑 함께 하는 그 콘서트가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인 최초로 이제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심포니 락이라는 장르가 있다 보니까 락을 하면서 저 클래식도 멋있다 해서 클래식을 공부하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시작이 서태지를 좋아해서 시작된 겁니까 그러면? 락 자체는 사실 저희 때는 이제 막 크라잉넛 뭐 이런 밴드들 좋아했는데 네. 심포니 락에 빠진 거는 이제 서태지 때문에 빠지게 됐죠. 그럼 그렇다면 그 이후로 작곡가의 길을 쭉 걸어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시원하게는 답을 못 하겠지만 네. 얼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작품과 매칭이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 따로 연락이 오는 시스템입니까? 일단은 제일 처음 작업할 때는 사실 연락처 자체가 없다 보니까 연락을 하기 힘든데 요즘에는 이제 커뮤니티에 뭐 음악 감독을 찾는다 또는 뭐 어떤 이 작품의 음악을 쓰고 싶은데 이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하는 공고글을 많이 보고 그거 말고는 옛날부터 영화 음악은 아무래도 어떤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입봉시켜준다거나 그런 도제식처럼 그런 게 많은데 요즘에는 그걸 좀 벗어나려고들 많이 하죠. 그냥 개인 커뮤니티가 많다 보니까 각자가 알아서 연락하고. 자, 그러면 요즘 K 콘텐츠 뭐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 할 것 없이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많은데 그만큼 영화 음악 수준도 많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거를 그 이번 2022년에 제가 제천 영화음악제에서
탑5 든 뭐 그런 게 있어요. 프로그램이. 네. 거기서 이제 선정이 돼서 12월에 공연을 한번 했었는데 그게 그 지휘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의 영화랑 드라마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거기에 음악을 했다는 거는 그 영화 음악도 정말 세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네. 크게 와닿지는 않죠. 왜요? 뭐 금액도 그렇고. 현실적인 문제. 그렇죠. 아무래도 연출이나 이런 배우들한테 많이 집중되고 음악이 실제로 작업할 때는 돈을 주기 전까지는 음악이 정말 이 영화나 드라마를 살릴 수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받는 취급은 그렇게 막 엄청 대단한 취급을 받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부산에서 활동하다가 서울로 가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게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협회를 만들기도 했고 정말 여기 부산이 영화의 도시니까 여기서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했을 때 두 가지였는데 네. 하나는 내가 힘이 없구나. 뭔가 작업을 내가 아직 너무 어리고 어떤 영화를 당겨올 수 있는 드라마를 당겨올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였고 두 번째는 어떠한 작품을 공모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뭐 네. 재단이나 이런 데서 할 때 내정자가 있는 시스템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미 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공모를 받는. 그럼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근데 안 걸리게끔 그렇게 진행되는 때가 많았어요. 제가 처음 이제 할 때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맞는 건가?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뭘 하고 살지? 그래서 이제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부산에서 뽑는 네. 거였는데 네. 내정자가 있는 상태에서 모집을 했다. 공모가 되는 거죠. 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사실 공모 자격 자체가 사실 안 됐는데 신청을 해서 네. 제가 떨어져서 배 아픈 거는 절대 아닌 게 네. 전 자격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래도 내본 거라 상관없는데 그 언사를 직접 들으니까 내가 그래요? 너무 이 도시에 내가 있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아까 첫 번째 이유로 스스로 좀 힘이 없다고 느꼈다라고 했는데 서울에 가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서울은 제가 이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가보니까 내가 실력으로 부딪힐 수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힘이 없더라도 네. 실력이 있다면 부딪힐 수 있다. 부딪혀보고 내가 실력이 안 돼서 떨어졌구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되면은 내가 실력이 돼서 됐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네. 여기서는 안 되면은 뭔가 기에 눌린 것 같고 뭔가 이게 한번 그렇게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그렇게 좀 되는 것 같고 그 힘이라는 게 아무래도 연륜과 경험에서 나온 것도 많은데 그때 제가 20대 후반이었으니까 네. 좀 너무 섣부르기도 했고 너무 어린 나이에 많이 좀 나대고 다녔다는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녔던 거 아닌가 싶어요. 확실히 그 부산을 떠나서 서울에 있다 보니까 실력적으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나요? 네. 그거는 실력이 성장했다기보다는 열정이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서울로 올라가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진짜 못 먹고 살겠다. 정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인데도 정말 열심히 살구나 하는 거를 너무 눈앞에서 보니까 부산에서는 정말 기껏해야 내가 하루에 한 곡 쓸까 말까 일주일에 두세 곡 쓸까 말까가 보통이었으면은 서울은 하루에 몇 곡씩 써내는 시스템들이 구축돼 있는 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잘하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산다고 이게 보이니까 물론 이제 그게 안 좋은 패점도 있겠죠. 너무 공장같이 음악이 만들어진다든지 그런 건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죠. 아까 전에 부산 영화음악협회를 만들어 봤다라고 언급하셨는데 이건 어떤 단체입니까? 아무래도 영화를 제작을 했을 때 영화 감독님들이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 모자르고 내가 영화제를 낼 건데 누구한테 음악을 맡기려고 하다 보니까 음악가는 없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사실은 클래식 부산에 되게 한 4-5개의 클래식 작곡가들이 있는데 제가 감히 말하자면 반 이상은 영화 음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순수 예술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또 막히는 길도 많아요. 하지 마라. 그것도 힘들다 저것도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과 매칭을 해주면은 서로 상부상조 아닌가 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게 영상위원회의 힘을 좀 많이 빌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자금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지금 아시아 영화학교에 있는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 멘토링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1년에 단편 영화를 뭐 6개 또는 3개 정도 음악을 만들어 주는. 그렇게 지금 3년 정도 했는데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영화 음악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경험들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 협회에 소속된 다른 작곡가나 뭐 예술인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한 40명 정도? 그래요? 꽤 많네요. 저희는 근데 협회비가 없어요. 협회비가 없어요. 네. 좋은 거 아닙니까? 좋죠. 그래서 30명이 있는 겁니까? 일단 뭐 가입에 대한 조건도 없어요. 근데 부산 영화 음악에 증진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한 조건이거든요. 그 대신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 넓죠. 그래서 좀 많이 모집을 해서 좀 힘을 기르고 싶었는데 그때 어린 나이에 네.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30명이 모이면 어떤 얘기들을 좀 나눕니까? 그래서 저희가 총회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렇겠네. 모여도 그러니까 작업 때문에 모이거나 이런 건 있어도 다 같이 모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네. 저희가 이번에 어떤 뭐 좋은 분을 만나서 좀 좋은 작업을 하게 되면은 네. 한번 모이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스크도 안 끼니까. 그렇죠. 자, 이번에는 그 음악 분야에 대한 좀 어려운 내용들을 좀 여쭤볼게요. 이게 영화도시 부산에서 나고 자랐는데 결국에는 부산을 떠나야 되는 현실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제작사가 많이 없어서 인재가 뭐 기를 수 없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좀 아까 말했듯이 영화라는 종합 예술 중에 영화 음악이 금액적으로나 그다음에 어떤 대우 같은 게 되게 처우가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전국적인 이미지 이 파트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은 부산에서는 교육기관도 없고 뭐 선생님도 없고 학원도 없고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제작사도 없고 만들어지는 작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 된 게 제일 큰 것 같고 저도 사실 정확하게 어떤 교육을 받아서 시작한 건 아니니까 교육기관이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만약에 정말 교육기관이 없어서 이게 안 되는 거라면은 조금이라도 정말 정식 학교가 아니더라도 좀 영화의 도시답게 여기 부산 안에서 한 편의 영화가 종합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지 않을까. 그 영화 음악 교육도 시작했는데 부산에서 결국 교육 받으려면 서울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서울은 되게 교육 시스템 진짜 많아요. 부산은 어때요? 그럼 아예 비교가 너무 크게 나나요? 부산 아예 없죠. 한 곳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한 것도 없다 하기는 좀 그렇고 뭐 저도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대학교에서 뭐 과목이 하나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걸 미디라고 하는데 미디 공부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영화 음악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컴퓨터를 다루는 수업이 많고 정말로 영상을 분석하고 그거에 맞춰서 어떤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 자체는 아예 없는 거죠. 근데 서울은 지금 대학원이고 너무 많이 생겨서 과잉 수준인데 심지어 제천영화제는 제천영화제 안에서 그 아카데미 수업이 있을 정도로 되게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요? 그거 10분 만에 마감됐어요. 작년에. 저도 거기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영화의 도시인데 영화 음악에 대한 수업은 없고 영화 음악이라고 공연하시는 분들도 영화 음악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냥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진정한 영화 음악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거죠. 영화 도시인데 영화 음악에 대한 교육이 없다는 게 엄청 뼈 아픈데요. 황당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영화 음악만 없어요. 뭐 사운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선배님들이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것도 있고 정부기관에서 만든 것들도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폴리 감독님이 있으시거든요. 네. 효과음 녹음하시는 분. 그분도 결국에는 서울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부산에 내려오신 거고 그렇게 힘이 있는 분들은 서울에서 작업하는 것도 부산에 맡기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힘이 없다고 좀 한 것 같아요. 그럼 교육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되겠군요. 그거를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네. 저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교육이 필요한가 요즘 너무 유튜브 잘 돼 있고 그렇죠. 꼭 굳이 영화 음악 하는 사람이 꼭 많아야 되고 이걸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 싶지만은 그래도 제 주변에 수많은 포기한 작곡가들을 보면은 있었으면 좋겠다. 발이라도 담궈봤으면 좋겠다. 교육이 있었으면 그들에게도 기회를 줬을 수 있겠다. 네.
자, 앞으로의 계획도 여쭤보고 싶은데 부산에서도 바다 축제, 부산항 축제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부산을 무대로 해보고 싶은 작업이 있는지 좀 생각해둔 작업이 있습니까? 작품이나. 제가 그 공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제가 이 공연 업계랑 그다음에 이 지금 드라마 업계에 들어오게 된 계기에 이제 저한테는 3위일차라고 하고 여기 CBS인데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좋아요. 본인의 가치관이니까. 네, 저한테 3위일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좀 책임감이랑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 이제 돌아가셨는데 김광호 감독님이라는 감독님과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폴리 감독님, 폴리 네, 하셨던 네. 정성건 감독님, 그다음에 지금 저랑 드라마를 같이 하고 있는 문성남 감독님 이렇게 있는데 다 부산 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배운 게 정말 해야 될 것도 많고 부산에서 해야 될 것도 그러니까 서울을 따라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부산의 이미지에 맞게끔 예전에 뭐 부산스러운 그런 뭔가 이 브랜딩이 돼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이번에 BTS도 공연 왔을 때도 왔었죠. 너무 말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력도 그렇고 BTS 왔는데 뭐 이런 너무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쉽고 그런 좀 개선해야 될 것들도 좀 개선을 하고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저작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부산 안에서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 전체도 그런데 그래도 서울은 많이 이제 너무 공연할 때 어떤 영상을 썼다 그럼 바로 저작권 신고가 돼버리니까 네.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되는데 여기는 무분별하게 영화 음악을 공연하고 저게 남의 음악인데 남의 악보인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게 작곡가 영화 음악 작곡가들한테는 사실 죽는 이미지인 거죠. 이게. 네. 그게 참 아쉽죠.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식적으로 요구하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도 돈을 안 버는데 그냥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게 너무 저는 너무 필요했어요. 당연히 말하면 드릴 건데. 그렇군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사전 인터뷰를 하면서 네네. 부산 출신이고 수영에서 30년을 먹고 살았다 네. 했는데 만약에 없는 질문입니다. 부산에 내려오겠다면 네. 어떤 조건들이 있으면 내려오실 것 같아요? 저 진짜 이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전 너무 내려오고 싶어요. 부산으로. 네, 이 지금 겨울인데 딱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날씨. 날씨 너무 좋고 바다 보이고 뭐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런데 일단은 일자리가 있어야겠죠. 일자리. 또는 아니면은 내가 서울에서 저 손한묵 작곡가랑 해야겠다. 부산에 있는 손한묵이라도 나는 해야겠다 하는 나의 아이덴티티. 이게 일단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부산에서 좋은 후배를 양성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면 뭐 교수나 또는 어떤 뭐 영상위원회나 이런데 자문을 할 수 있는 어떤 내 나이와 연륜이 된다면은 재밌지 않을까? 좀 뭔가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제일 뒤에 말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마무리 BGM으로는 어떤 노래를 틀면 좋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제 네. 음악을 틀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저도 아까 라디오 일을 좀 했다고 했잖아요. 네. 정말 꿈이었거든요. DJ가 못 되더라도 뭔가 이 부스 안에서 뭔가를 내가 한다. 왜냐하면 늘 저 밖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되게 하고 싶었는데 네. 그때 제 음악을 튼다면 이 음악을 틀고 싶다 했던 음악이 있었거든요. 어떤 음악입니까? 시간이랑 또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 럼보이런 영화 럼보이런에 제가 OST로 쓴 노래인데 리틀 버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리틀 버드. 네, 이제 손수라는 보컬리스트랑 같이 작업을 한 건데 네. 직접 작사를 같이 이제 하고 작곡도 하고 했던 노래. 자, 수요 초대석에서 부산에서 먹고 자란 30년을 수영에서 자란 먹고 우리 손한묵 작곡가를 만나봤는데 유쾌한 만큼 또 고민도 많으신 것 같아서 향후 우리 부산의 영화 음악을 이끌어갈 이 차세대 작곡가가 되시기를 또 응원하고 네. 차후에 또 이 자리에 모셔서 부산 영화 음악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손한묵 작곡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곡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On the deep green forest, looking at the blue sky that's not far from where we are now.
If you saw it, don't doubt yourself. Just say whatever you know. We can't reach to the dream, so far, far away, but it's the right time to be ready for the best moment, such a biggest dream. Raindrops on the street white later, and humming along the wind that will give the rest of your mind. If you hold it, don't keep silent. Just say whatever you know. We can't reach to the dream, so far, far away, but it's the right time to be ready for the best moments.